그렇다면 이번 발사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정부의 발표부터가 오락가락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강동 기자, 일단 CNN의 보도를 보면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미사일은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은 일단 이 발사 각도가 90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높게 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수평을 날아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 순항미사일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최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불리우는데요.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이 러시아산 미사일과 발사 차량 그리고 날개 모습까지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거의 뭐 똑같은 미사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진 보면. 예.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신형 무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처음 공개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지난해 2월이었죠. 이 북한이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등장했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처음 등장한 무기여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을 보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된 탄도미사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해 공개된 탄도미사일보다 한 단계 개량된 것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제재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에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었죠. 그랬었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7년에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재차 채택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기면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했고 또 북한도 전술 유도무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사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켓, 미사일, 항공기 이 전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죠. 예. 정부가 미사일로 단정할 경우에 이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구성될 것을 우려해서 두루뭉술하게 처음에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역시 미사일이 보통 유도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술 유도무기라는 표현은 미사일의 점잖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미사일은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이 이걸로 적당히 협박도 하고 또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배려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긴 하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